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대입진학부장 이용락입니다. 원래는 학부모님들 학교로 모셔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질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좀 아쉬움도 많이 큽니다. 최대한 그 설명 간단하게 하지만 필요한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저희 학교 전년도 입시 결과 먼저 보고를 드릴 거고요. 대입 전형은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만 간단히 드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나머지 대입 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학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즉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의 변화와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년도 저희 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시 결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이렇게 의학 계열에 수시에서 10명, 정시에서 13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는 합격자가 없었고요. 수시에서만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6명은 수시만 따졌을 때 전국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었고요. 대전에서는 다른 학교도 6명이 합격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수시에서 배출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8명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3명은 정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은 이제 여기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가 15명이라는 그런 합격자를 배출을 했는데, 고려대학교는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려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신 2점대 후반의 학생들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정시에서는 한 명이 합격을 해서 총 16명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정시 수시 합쳐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시에서 13명, 정시에서 8명에서 총 21명이 합격을 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대학이 이제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는 총 1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최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명 이상 합격을 한 적이 좀 없어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3명밖에 합격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논술 1명을 제외하고 10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양대학교의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 그리고 인재상에 맞춰서 아이들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시켜왔던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그러한 준비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양대학교도 지속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3년 전에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8명이 합격을 했었고요. 재작년에는 18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24명이 합격을 했죠. 그리고 정시에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두드러져서 15명.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사실 전년도에 32명이 합격했을 당시에도 전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합격을 한 학교에 포함된다라고 중앙대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사실 경희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하락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하지만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 걸렸죠. 최저등급, 수능 최저가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합격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시에서는 2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정시에서 15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경찰대학교 1명, 사관학교 9명, 그
그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결과는 사실 경찰대, 사관학교, 특히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면 수능에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나오는 게 사관학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는 사관학교 1등, 1단계 합격자는 어떤 때는 30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요. 전년도에도 24명, 25명 정도의 합격을 했었어요. 1단계는. 이렇게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그런 그 학교의 그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이런 사관학교나 경찰대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나머지 대학들은 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전형이 있고요. 수시 전형은 9월에 원서를 접수하며 총 6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6개의 대학 또는 6개의 전형에 지원을 하고 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그 다음에 그 이스트 계열의 학교들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두드러지는 전형이고요. 실기 위주 전형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번, 가군, 나군, 다군에 3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입 전형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논술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교과 역량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사실 교과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가는 것도 역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교과 활동, 교과 기반 비교과 활동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두드러진 변화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 정도거든요. 주요 대학은. 그런데 올해부터 연세대학교의 대표적인 전형인 그 활동 우수형, 그리고 그 경희대학교의 대표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걸리는 대학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아니라 이건 전문가의 예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예체능 실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어학 성적이나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포함됩니다. 정시 전형,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전형인데요.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2024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요게 이 학령 인구 감소가 요 근래 들어서 대입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면 그거로 인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여기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에 또 잘 적응을 해야 대응을 해야 대입을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폐지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서 폐지되는 그런 내용들은 정시 전형이나 아니면 수시의 또 다른 전형으로 인원수가 배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22학년도를 또 보셔야 돼요. 2022학년도는 지금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그런 대입인데 왜 이걸 보셔야 되냐면 대입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과 흐름을 이해하시고 대입 전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떤 변화들이 또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항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정점에 이른다.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출생아 수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하락하다가 가장 적은 인원이 출생을 했어요. 물론 출생아 수와 학령 인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재수생이 13만에서 14만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 인구와 그 다음에 재수생이 포함된 그런 인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대입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24학년도는 재수생을 포함하더라도 한 13만, 12만, 14만 이 정도의 그 인원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수험생이 45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인원수가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 포함을 해가지고 총 55만 명 정도를 뽑거든요. 딱 보셔도 아시겠죠. 약 10만 명 정도가 네, 결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전문대는 간다. 그런데 우리 학교, 우리 대전 대성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문대를 가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또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라고 하는 건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경쟁률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경쟁률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한 2, 3년 동안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향을 준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영향을 왜 줄 수밖에 없냐면 보통 1등급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1등급 인원수가 4%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4명이 1등급에 포함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80명만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1등급에 포함되는 숫자는 3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폭이 넓어지는 2등급, 3등급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수능 최저를 잘 맞추면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의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의 입결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경쟁률이 떨어지고 정시 입결이 하락한다.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의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은 또 많이 합격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 정시로 해가지고 충남대학교 같은 데를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충남대학교가 올해 입시 결과가 그 정시에서만 정시하고 수시 합쳐서 7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시에 합격한 학생 6명이에요. 네. 나머지 73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정시로 충남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간다. 뭐 아실 거예요.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모 지방의 그 지방 거점 국립대는 수능에서 수학이 8등급 나왔는데 수학과에 합격하는 결국 미달이 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아마 2024학년 대입에서는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사실은 첫 번째로 이 생활기록부 주요 항목의 그 비교과 영역이 개선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개선보다는 많이 삭제되거나, 즉 제외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율동아리 미기재, 미반영,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반영이고요. 개인봉사활동 미반영, 그리고 특히 수상경력, 진로 희망 분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반영된다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 그럼 대학 입시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저희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 추천서 폐지되는 거 올해부터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변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다.
라는 거. 학생들의 이 전면 그 자기소개가 폐지되는 거는 2024 대입부터 완전히 폐지돼요. 지금 현재 고1이죠. 지금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겠죠. 2024 대입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요소가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내에서 자기소개서 수준으로 학생들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간 비율 조정인데요. 수능 위주 전형이 40% 이상 확대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규정 선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면요. 수능에서 이제 그 수능 위주 전형이 40% 수도권 16개 대학이 40%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전국에 보면은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큽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요. 하지만 수도권 내로 들어와 보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정시 전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제 서울로 가볼까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6개 대학입니다. 서울 16개 대학을 한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35%,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아직까지도 40% 마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많은 16개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40%를 뽑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도 8%에서 12%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올해 고3이죠. 고3 학생들부터 변경되는 대입 관련 사항인데요.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공통 선택의 구조로 수능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대 정시 모집군이 가군으로, 죄송합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고 고려대학교가 다시 이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또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세 이동이 발생을 하면서 대학 간의 어떤 입결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하나 두드러지는 변화이고 중요한 변화가 바로 약대 입시입니다. 약대를 선발을 하는데 약대가 신문기사에서는 뭐 치대나 아니면 한의대, 낮은 의대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500명이 약간 넘는 인원을 학부 모집에서 더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의 이동이 굉장히 불가피해집니다. 더불어서 약대 편입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던 생명과학과 또는 화학과 이런 학과들의 인기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잘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대전대 성고등학교가 대응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지금 대응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수업, 지식과 활동형을 동시에 가져가고요.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미리 수립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업 역량 부분에서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 부분에서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수능에서도 좋은 그런 결과를 거둘 수 있겠죠.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수시 종합 전형에서 준비할 수 있고요. 당연히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과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다음에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보여드렸지만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민과 선생님들의 그러한 피땀 어린 그런 열정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N수생이 말하는 현역 시절의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에 일일이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 잘 보낼 것,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너튜브, 그 다음에 얼굴책 있잖아요. 이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볼 수 있는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효율만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여기 나오듯이 효율적인 공부는 우직한 공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대전 대성고등학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톨스토이가 그 던졌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보시는 바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저한테 이제 학생이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제가 학생한테 똑같이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얘야, 너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니? 너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질문 던져봤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 기특한 학생이죠. 저도 사실은 이 질문에 시간은 현재이고 사람은 우리 가족이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만약에 현재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현재 대하고 있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고1 학생들, 저희에게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훌륭한 결과를 얻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15년 넘게 이 교직에 있으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학생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고된 일에 불평불만도 하고 했지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교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3배, 4배 힘든 일들을 노력으로 극복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온전히 지금 현재 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학생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것만큼 그런 학생들과 호흡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